이번 1130화에서는 드디어 로키가 등장했습니다. 로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오다스미 로키를 공개했을 당시 로키의 진짜 모습은 오다스미 흔히 만드는 캐릭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키의 모티브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장난의 신 로키라고 추정되었던 만큼 오다스미 흔히 만드는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로키는 원피스 세계관 속에서도 간지나는 악역 카이도, 도플라밍고를 합쳐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등장한 리틀가든에 있던 거인족 도리 브로기, 애니스 로비에서 만난 오이모 카시, 로빈과 추억을 쌓았던 사우루 등 엘바프의 거인족들은 모두 선역들과 우호관계를 쌓았으며 엘바프가 세계정부와 같은 편이 아닌 비가맹국이었던 만큼 엘바프에서 악역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엘바프의 왕자 로키는 엘바프의 수치이며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악마의 열매를 먹기도 하였으며 로키는 루피에게 자신의 세계를 끝장낼 태양의 신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죠. 물론 와노쿠니 취약의 남자 오뎅도 와노쿠니에서 안 좋게 평가받았지만 선역이었던 만큼 로키는 악역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샹크스는 엘바프에 잠시 쉬어가러 갈 정도로 엘바프와 우호적인 관계인데 만약 로키가 카이도처럼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는 인물이었다면 싸울 때도 적을 걱정하는 천사 샹크스가 로키를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본다면 로키는 악역이 아닐 확률이 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로키는 세계를 끝장내고 싶어하는 만큼 엘바프 안에 있는 악동은 맞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로키와 루피가 만났다는 겁니다. 로키는 아버지를 죽이고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악마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현재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원피스의 로키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로키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같은 만큼 로키는 북유럽 신화의 로키를 모티브한 걸로 보입니다. 정황상 능력 역시 로키를 모티브에 쓸 확률이 크겠죠. 그렇다면 북유럽 신화 속 로키의 능력을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북유럽 신화 속 로키는 원하는 존재로 무엇이든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키는 환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보통 불은 파괴와 혼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파괴와 혼돈을 만드는 로키를 북유럽 신화 불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모티브대로라면 로키는 누구로든 변할 수 있으며 환술, 심지어 불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1127화입니다. 1127화에서 루피 일당이 레고 성 안에 있을 당시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우섭은 가방을 들고 나미와 함께 거대 사자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섭의 가방이 사라지죠. 또한 나미를 구하기 위해 루피조로 상디가 등장하는데 상디는 오른발로 이프리트 잠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리는 건 왼발로 때리죠. 또한 루피는 기어 서드 엘리펀트건인데 기어 포스라고 말하며 주먹 기술인 엘리펀트건이라며 발을 사용합니다. 또한 나미의 벨트도 바뀌고 오른손의 팔찌가 사라지고 다시 왼손으로 갔다가 또 사라지고 난리가 났죠. 혹자들은 오다스미의 실수다, AI가 대신 그린 거다라고 말이 많았지만 레고 왕국은 거인족을 위한 유치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갇힌 자들은 거인이 아니라 인간 크기죠. 분명한 건 로키는 태양의 신을 자칭하고 있으며 레고 왕국을 지배하는 자는 태양신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거인족을 위한 유치장인 만큼 엘바프에서 온갖 사고를 치는 로키라면 이곳에 있었을 확률이 크겠죠. 즉 로키의 영향이 레고 왕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키는 실제 북유럽 신화 장난의 신 로키와 같은 능력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가설에 걸맞게 엘바프의 전사들은 로키를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닌 눈도 가려 묶어놓은 걸로 보이죠. 눈을 보며 환술에 빠질 수도 있기에 말이죠. 정리하자면 로키의 능력은 환술 관련 능력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로키와 루피가 만났습니다. 아마 로키는 루피에게 안대를 풀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원피스의 로키의 모티브 북유럽 신화 속 로키는 성격이 교활하고 설득력이 뛰어나며 거짓말을 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루피라면 로키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대를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끝장낸 태양의 신 로키와 진짜 태양신 루피의 대결이 나오겠죠.
하지만 상성상 루피는 로키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루피는 자신보다 한참 약한 장구의 최면술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특수한 물감을 사용한 컬러즈 트랩이라는 기술로 사람에게 최면이나 암시를 걸 수 있는 미스 골든 위크에게도 고전하였죠. 이처럼 루피는 환술 관련 능력을 가진 자들을 이길 확률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마 루피는 로키를 풀어주고 루피는 로키에게 조종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모티브입니다. 엘바프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 신화에서 로키는 원피스의 로키처럼 붙잡혀 있었는데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면 로키가 속박에서 풀려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태양의 신 니카 루피는 로키를 풀어주며 로키의 지시대로 세계를 파괴하며 라그나로크를 만들 거로 보이죠. 현 상황에서 루피를 막을 자는 사왕급 아니면 힘든 만큼 어떤 누구도 루피를 막기 힘든 상황이 올 거로 보입니다. 다만 떡밥상 이 상황을 막을 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감한 바다의 전사 우솝입니다. 엘바프는 용감한 바다의 사나이를 목표로 하는 우솝이 동경하는 전사의 섬입니다. 심지어 오다스는 엘바프와 우솝의 연관성을 이름부터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솝의 모티브 이후부와의 페이브를 거꾸로 하면 엘바프가 되기도 하죠. 물론 최근 엘바프의 철자는 ELBAPH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바포메트, 악마와 연관이 있다 생각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1130화 심층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엘바프는 우솝의 에피소드인 만큼 우솝은 엄청난 활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니카 루피 로키 조합이 세계를 종말시킬지 모릅니다. 다만 루피가 환술 능력을 가진 로키에게 상성인 것처럼 로키의 상성은 우솝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솝은 지금까지 속임수 관련 능력자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실제 네거티브 고스트를 쓰던 페로나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던 자는 우솝이었으며 만지기만 하면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는 슈가를 유일하게 기절시킨 것도 우솝이죠. 이처럼 우솝은 속임수 관련 능력자들에게 우연히 겹쳐서라도 상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로키의 능력이 속임수 관련 능력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솝이 로키를 우연이든 뭐든 이기며 세계를 구해내고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엘바프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는 망치 묘일니르라는 겁니다. 우솝에게는 시그니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우솝 해머이죠. 이는 아론 일당의 간부 추에게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5톤짜리 쇠망치를 들었다고 거짓말을 내 알라바스타 편에서 사용하기도 하였고 페로나에게는 가짜 10톤 쇠망치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머는 우솝을 상징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활약을 계기로 우솝은 엘바프에서 가장 강한 무기 멸니르와 같은 망치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루피와 로키를 막는 우솝의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1130화 심층 분석에서 다 말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태적인 오다셈입니다. 이번 1130화에서 로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마블의 멀티버스 세계관 속 로키에게 부여된 번호는 L1130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떡밥은 태양의 신입니다. 원본에서 로드는 태양신이라고 불리었지만 니카는 태양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재밌는 건 로키는 로드처럼 태양신이 아닌 태양의 신이 된다고 하기도 하였죠. 이는 로키 역시 태양의 신이 될 수 있다는 떡밥일까요? 세 번째는 야렐입니다. 에로즈는 로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며 이상한 짓을 하는 로드를 야렐에게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야렐은 우리가 아는 자입니다. 어린 시절 링링은 단식을 못 참으며 엘바프의 마을을 불태웠고 이에 요르리 링링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요르는 오히려 빅맘에게 당하며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야르리 잠든 빅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카르멜이 자비를 바라며 빅맘을 데리고 떠났죠. 이때 등장했던 자가 야를인데 오랜만에 야를 이야기를 들으니 반갑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